예. 오늘은 2023년 6월 20일이 되겠습니다. 그, 자, 오늘은 학문 산책, 학문 산책, 191번째 한국 문명 이야기 39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오늘 이제 그 이야기는, 이 한국 문명의 그 정통 뿌리 사상에서부터 우리는 어떤 생각과 마음가짐으로 이렇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 또 우리의 정통 뿌리 사상은 어떻게 움직여 왔는지, 우리가 그 신라 삼국통일 그 화랑도 정신에서부터 우리 고려시대 때 팔관에, 또 조선시대 때 동학혁명, 현대의 촛불혁명, 또 앞으로 일어날 제4차 산업혁명, 블록체인 혁명, 이런까지 우리가 이 학문에 대한 그 통관 내지 통습을 바탕으로 해서 오늘은 강의해 보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한국의 정통 뿌리 사상은 우리가 보살 사상, 그 다음에 선앙당 사상, 그 다음에 토템 사상, 그 다음에 제사의식, 그 다음에 독서지 어성인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국 문명의 세속 오개도 여기에 크게 다르지가 않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독서지 어성인으로서 꾸준히 뭐냐면은 책을 읽고 공부를 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나라의 예를 들지 않더라도 바로 일반 개인 가정집에서도 학문이 떨어지면 그 집이 망하고, 국가에서도 그 학문이 떨어지면 그 나라가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나라를 빼앗기고 오늘날까지 이렇게 많은 수모를 겪었던 것은 바로 우리가 국가 차원에서 학문이 떨어져서 그런 지경에 이르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독서지 성인을 통해서 우리가, 또 우리의 인사조직 연구를 통해서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의라는 것은 염치와 체면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예의라는 것은 염치와 체면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자기 정리, 자기 중간, 자기 관리를 할 줄 알아야 되겠고요. 말시, 솜씨, 맵시, 마음씨, 그 다음에 글씨, 이런 것들이 우리가 국민들은 갖추고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이면 누구나 가지고 싶어 하는 마음가짐이죠. 그건 오복이기 때문에,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와 충동이기 때문에 이것을 부인하기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수부, 강령, 유호도, 고정명이라고 말을 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의 정통 뿌리 사상에서 바로 말어기에 있는 느티나무에 우리가 금줄을 치고 오색 찬란한 새끼줄에 이렇게 그 절을 하던 옛날에 우리가 어릴 때의 그 모습을 당산나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 느티나무는 생명의 영원성을 가지고 있는 산스크리트인데요. 여기에서 당산나무에서 우리가 절을 하고, 또 거기에 대한 기도와 빔으로써 조그만 돌멩이를 돌탑을 쌓으면서 우리가 살았던 것입니다. 더불어서 우리는 하늘의 제사를 지내고 땅의 제사를 지내는, 그 다음에 우리가 이 토템 사상으로서 천하대장군, 지하예장군, 이런 토템 사상을 가지고 있죠. 그 다음에 또 말어기에 있는 것이 그 솥대고요. 솥대는 바로 땅과 하늘을 이어주는 그 메신저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제 우리가 새지 않습니까? 그 삼조고라는 것도 바로 그런 데서 나온 것이고, 다른 나라에서는 비둘기가 될 수도 있고, 또 남미에서는 콘드라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바탕 위에서 우리가 무사상과 무문화가 이제 나오게 된 것이고요. 더불어서 또 이 자연과학 세상으로서 우리가 우주의 탄생에서부터 오늘날 생명의 탄생까지, 우주에서부터 인식작용인 인간에까지 설명을 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의 태고사의 재발견의 파트에 넣어 가지고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겠고, 또 이렇게 공부를 하다가 보면 우리 동양 사상에서도 다소 미흡할 수 있는 부분들이 바로 이 그 서구 기술에 대해서 부족함이 있고, 또 우리가 근대 사회에 우리가 이성작용을 바탕으로 하는 논리적 구조가 또 부족한 부분이 있었고요. 또 서로가 의사표시에서 서로 계약하는 관계가 이렇게 그 미흡한 부분이 우리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서구 기술을 도입하고 이성작용에 부합하도록 하고, 또 계약관계를 이루어서 우리가 뭐냐면은 성숙된 우리 한국 문명을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가장 기조를 이루는 것이 바로 무교인데요. 이 무교라는 것은 바로 우리의 신명사상과도 관계가 되는데, 노래와 춤으로 신령을 섬기되 신과 자연이 하나 융합됨으로써 신령의 힘을 빌려서 우리가 재액을, 그 애군을 말하는 것이죠. 재액을 없애고 복을 초대하는 것을 우리가 무교라 그러죠. 이걸 우리가 원시 종교 현상이라고 부르는데요. 이러한 원시 종교 현상은 바로 공동체인 불합 공동체 형태가 있고요. 또 개인의 기륭화복에 바탕을 두고 있는 제례가 있고요. 그 다음에 혼합 종교로 형태로서의 이제 무속 신앙으로서 또 가지고 있는 것이 있죠. 그래서 이러한 것을 행하는 것을 우리가 굿이라고 하는데, 그 굿을 바로 우리의 신명 사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보살 사상에서 나와 있다시피 이 굿은 바로 자기 개인의 기복과 치병과 그 다음에 망자에 대한 보내는 방식에 이제 우리가 굿이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궁극으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오복이라는 것은 어디에서 나왔느냐, 바로 무교에서 나왔는데요. 무속신앙의 주요 관심은 현세에서 풍요한 생명과 재물을 소유하고 탈없이 평안을 누리고 살자는 데 집중되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속령제마저도, 즉 망자를 보내는 그마저도 실은 죽은 자를 저승에 보내면서 명복을 빌기보다는 배회하는 망령이 이 세상에 화를 가져오지 않게 하는 데 더 큰 관심이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무속신앙에서는 바로 초월적인 가치 세계와 그 다음에 인간관계에 필요한 사회윤리적 가치 세계가 다소 결여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무속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그 비과학적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이 무속신앙이 가지고 있는 이 초월적인 가치 세계라든지 인간관계에 필요한 사회윤리적 가치 세계는 바로 우리가 책을 통해서 읽어 나가면서 거기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 나가면 되겠습니다. 과거에는 책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비판을 받기도 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것을 습관에 대해서 이것을 훈련해 나가다가 보면 그 인간은 궁극적으로 예와 도를 알게 되는 것이고요. 예와 도가 더욱더 뭐냐면 사이다 보면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품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덕이 빛나서 도광해적이라 그러는데 햇빛을 감추고 그림자를 숨기는 듯한 모습을 가질 수가 있는 훌륭한 성현의 인품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바로 멋이라고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정통 사상은 궁극적으로 바로 자기 기복과 자기 지병과 속령제에 있지만
궁극으로는 뭐냐면 예와 도를 지켜서 멋스러움을 가지는 데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가훈이라든지 생활상도 다 마찬가지인데, 이러한 것을 해나가기 위해서는 문명무지로부터 해방해야 되고, 문명무지로부터 해방하는데 가장 기초적인 내용이 바로 천자문과 명심본과 도관과 수학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더불어서 우리 조선반도는 바로 남북이 지금 이제 분단되어 있기 때문에 완전 자치제의 형태의 분권화 정도가 넘어선 바로 연방제 형태의 뭐냐면 국가 통일을 해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앞에서도 설명했다시피 독서지 어성인으로서 우리가 궁극적인 예의를 지키는 사람이 되고 오복을 함께 하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지켜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에게는 누구나 기본적으로 안으로는 신령스러움을 가지고 있고요, 또 바깥으로는 그 강하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또 바깥으로 보여주기 위해서는 우리가 또 경제적인 부가 있어야 되고, 또 서로의 존경함이 있어야 되는 이러한 영광 부기를 우리는 인간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한국 전통 사상은 결국 어떻게 이제 이걸 실천해 갈 것인가? 그것은 바로 한국 문명의 핵심 사상은 바로 예의를 지키는 데 있는데, 그 예의라는 것은 동방예의지국이라는 말에서 나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세소응대와 도강해적에서 이 내용을 첨단화시킬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사회 생활이나 사람의 사이의 관계에서 존경의 뜻을 표하기 위해서 예로서 나타나는 말투나 몸가짐을 우리가 예의라 그러는 것이죠. 그래서 예의를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면, 쉽게 말하면 자기정리 자기정돈 자기관리가 돼야 되고요, 자기정리 자기정돈 자기관리가 돼야 되고, 말씨 솜씨 맵씨 마음씨 글씨 이 상극락 옷이라 그러는데, 이거를 우리가 가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께 예의 바르게 허리를 굽혀 깍듯이 인사한다든지, 우리의 정통 사상이 사람이 마땅히 지켜야 할 예절과 의리, 물을 뿌려 쓸고 응대하는 청소, 집안을 깨끗이 거두고 우더니 부르며 물으며 응하여 상대함을 상냥하게 하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뭐냐면은 우리가 독서지 성인으로서 예의에 부합하도록 해 나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동방예의지국이라는 말은 동쪽에 있는 예의를 잘 지킨 나라는 뜻으로 예전에 중국에서 우리나라를 이끌었던 말인데, 이는 서경에 나오는 말이기도 하다 이거죠. 자, 궁극으로 나오는 말과 같고, 또 우리는 궁극적으로 행복을 무엇이냐 하면 오복을 갖춘 삶을 말하는 것인데, 그 오복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수부 강령 유호도 고정명이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해드렸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철학과 사상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는 앞으로 우리 한국 사회에 일반 생활인으로서 살아가면서 어떤 것을 해야 될 것인가, 그것을 연구하신 분이 우리가 최동석 인사조직연구소장님이신데요. 이 최동석 인사소장님이 기본적인 철학과 사상을 이렇게 우리가 받아보면, 정치와 정치인이란 과연 무엇인가를 정의를 해 놓았는데, 정치라는 것은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고 보호하기 위해서 유형무형의 사회 경제적인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환경 조건을 정비하는 행위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정치란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고 보호하기 위해 유형무형의 사회 경제적인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환경 조건을 정비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러한 것을 해 나가기 위해서는 말과 행동과 의사결정이 합의를 돼야 되는데, 이것이 바로 사회적 성취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최동수 박사님께서 그 중요시 여기는 것이 바로 리더십이란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리더십이라는 것은 아까 정치란 무엇인가와 비슷한 내용이죠. 구성원들이 이성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구성원들이 이성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더 높은 생산성과 창의력을 발휘하도록, 하나의 팀이 되도록 환경 조건을 정비하는 행위를 우리가 리더십이라 그러는데, 구성원들이 이성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그 환경과 조건을 정비해 주는 것이 바로 리더십이라는 것이죠. 예, 자,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도 다시 한번 이야기했지만 정치라는 것은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고 보호하기 위해서 유형 무형의 사회적 경제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환경 조건을 정비하는 일이다 이거죠. 자, 그러면 경영은 또 무엇인가? 경영이라는 것은 바로 경영이란 진리의 말씀으로 조직을 운영하는 행위를 말하는데 이 경영의 요체가 바로 리더십이다 이거죠. 그래서 인간의 실존 평등과 실제적 불평등을 조화시키는 거죠. 인간의 실질적인 평등과 기능적 불평등을 조화시킨다 이거죠. 이게 경영이란 무엇인가라는 강성환 최동수 박사님이 말씀하고 있는 내용들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그 최동수 박사님의 성취의 정보영역의 프레임워크라고 해가지고 도구적 역량, 추상화 역량, 목적지향 적 역량, 이런 것들이 이제 핵심 역할 요소가 있고 보조 역량 요소로서 7가지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정치인이 정치를 한다는 것은 말과 행동과 의사결정이 합치돼서 우리가 막스 페브가 이야기했던 열정과 책임감과 균형감을 가지고 사회적 성취를 이뤄내는 것이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역사의식과 시대정신, 이것은 뭐냐면 통시성이라 그러고 시대정신을 공시성이라 그러는데 통시적인 지평과 공시적인 지평을 함께해서 사회적 성취를 이루어내 나가는 것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직무 개념과 조직 개념을 변화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과거에 우리가 신분 중심의 조직에서부터 직무 중심의 조직에서 인간 중심의 조직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는 새로운 공동체 사회로서 인간 중심의 조직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인간 중심의 조직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개인의 새로운 직무 창조 가능성이 있어야 되고, 조직의 경계가 불분명하고 디지털화 개인 우위의 노동시장이 바탕이 되고, 그 다음에 고용에서는 개념화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물리적 사회적 기술이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대량 실업으로서 기본소득 기본주택이 이제 보급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우리가 동양 철학과 동양 사상의 바탕 위에서 우리 서양 철학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그 계보도 함께 이해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양 철학의 계보를 잠깐 언급해 보면 우리가 탈레스부터 자연 철학자의 시조이죠. 탈레스. 그래서 탈레스의 제자들이 아나막시만드로스라든지 아낙시메데스가 있고 피타고라스 이런 사람들이 있죠. 자, 여기서 뭐냐면은 분리되어서 파르메니데스 학파, 헬라클리토스 학파가 있고요. 이 파르메니데스에서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스콜라 경험론, 독일 관념론, 공리주의, 현상학, 영국 미국의 분석 철학 이런 것들이 이제 만들어지는 것이고요. 또 한 갈래가 헬라클리토스의 계보로서 소피스트가 나타나고요. 여기서 니체라든지 포스트 모더니즘이 나왔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뭐냐면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한국 문명에 해야 될 앞으로의 방향과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공부해야 될 것인가를 설명해 드렸습니다. 74,142년 1960년 2023년 6월 20일 오늘 화요일이죠. 한국문명학술은 꼴짱 김대수 올립니다. 감사합니다.